반갑습니다. 미래행복TV 상담심리학 박사 서혜원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성적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기억력도 좋고 집중력도 좋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집중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게거니 하고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IQ가 높다거나 IQ가 낮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내 아이가 IQ가 좀 낮더라도 기억을 잘할 수 있고 또 성적이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아이에게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또는 우리 아이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믿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기억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불안, 공포, 또 강박증, 편집증 등등 심리적 증상이 있을 때 기억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면,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른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 아이가 불안증이 심하지 않을까, 또는 강박증이 있지는 않나, 편집증이 있지는 않나, 우울증이 있지는 않나 등등 여러 가지 심리적 증상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력 중에서 가장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바로 불안과 공포의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기억력은 좋아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른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줘야 될 것입니다. 불안한지, 우울한지, 편집증이 있지는 않는지, 또 강박증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심리적 증상이 있지 않은지를 먼저 살피고 차후에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얼마든지 성적은 오를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20년간 최면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겪었던 일들 중에서 두 가지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얼마 전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을 데리고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 성적이 전교 10등 밑으로 밀려난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150등 밑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리 검사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를 시켰더니 강박증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한테 이 정도의 강박증 증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읽어도 2줄을 읽지 못할 텐데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여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박증이 심하게 되면 위에 줄 한 줄을 읽고 내려가면, 아랫줄로 내려가면 위에 내용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계속 반복하다가 아마 몇 시간이 지나도 2줄을 못 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는 상당히 놀라했습니다. 그렇듯이
강박증은 우리의 기억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강박증은 공부를 하는데,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엉뚱한 데다 쓰고 공부하는 데는 에너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강박증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오염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손을 자주 씻는다거나 손톱을 물어뜯는다거나 아니면 샤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오염된 것을 보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엉뚱한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그 에너지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제일 먼저 강박증 치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박증 치료가 끝나고 났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강박증 치료만 해줬는데도 이 아이는 다시 원래의 성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심리적 증상은 우리의 기억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또 모든 에너지들을 내가 해야 할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빼앗기기 때문에 정작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그 에너지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 아이들 성적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고 오염된 것에 신경 쓰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곳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정작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없어서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증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게 크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심리적 증상이 심각하다면 그 심리적 증상을 먼저 치료하고 또 그 치료를 통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내가 어떤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중학교 1학년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성적 때문에 저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성격이 너무나 소심하고 또 학교에서 특정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생활해왔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원치 않고 아이 친구들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을 좀 치료해주고 싶다. 그리고 소심한 성격을 좀 고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아이였는데요. 어머니 말대로 이 아이는 특정 아이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많이 우울해했고 집에 와서도 웃음을 잃어버리고 항상 혼자서 방에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은 겨우 중간 정도 하는 성적이었고 그래서 어머니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불안 심리, 우울한 심리, 피해의식에 대한 심리 이런 것들을 최면으로 꾸준히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였고 웃음을 찾기 시작하였고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그러다가 결국은 끝내는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또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지나친 게 아니면 그냥 좋게 이야기하고 다 넘겨주라고. 그리고 그 괴롭힘이 다른 아이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그 간단한 조언만 해주고 지켜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는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평균 30점이나
올랐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불안에 시달리거나 또는 우울함에 시달리거나 또 마음속에 분노나 피해의식이나 이런 걸 갖게 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때 써야 될 에너지를 우울함에 쓰고 불안함에 쓰고 분노에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곳에 에너지를 써버리기 때문에 공부할 에너지도 없을 뿐더러 또 그런 모든 심리적 증상으로 인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고 공부에 취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또 처음부터 아이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면 내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친구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등등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공부를 못한다고 야단을 치거나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다그친다거나 이런 것은 그 아이에게 상처만 줄 뿐이고 해결책은 절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성적이 나쁘다고 또 공부를 못한다고 야단치기보다는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